지방정부가 하천 관리에 대한 사무를 넘겨받으면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의 바닥이 색이 변하는 등 수질 오염이 의심됩니다. 비료 침출수가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세종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수질 검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CCTV 관리나 놀이터몰의 소독까지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출발해 내포 신도시와 서산을 거쳐 태안까지 있는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하천 복구가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하천 관리 사무 이양 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만큼 하천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수해로 파손된 하천시설 복구 현장입니다. 수해가 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복구를 마쳐도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대전시가 유성구로 지방하천 관리 사무를 넘기며 예산을 절반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성구는 반석천을 비롯해 관내하천 유지에 해마다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대전시가 올해 지급한 금액은 20% 정도인 1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에서 국가하천 사무를 넘겨받으며 해마다 필요한 관리 예산의 3분의 1가량만 지원받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가 3대 하천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70억 예산이 필요하나 국토부에서 2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해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부수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1,400억 정도 매년 편성이 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전체 소요를 다 추진 못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책임만 넘기고 예산은 주지 않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무만 위임이 됐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는 그런 사무 배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재난재해와 관련한 사무를 넘기며 예산은 책임지지 않는 사이 하천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 속에 세종시 한 농촌 마을의 하천 바닥 수백 미터가 붉게 변해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자치단체는 관련 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세종시의 한 마을입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 바닥이 붉게 변했고 일부 구간에는 기름덩어리까지 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상류에 있는 3,300제곱미터가량의 밭에 흙과 함께 채운 음식물 비료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침출수가 흐르는 물과 맑은 물의 합류 지점입니다. 침출수가 흐르는 물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잔뜩 끼었지만 다른 한쪽은 깨끗합니다. 500m가 넘는 구간에서 수질 오염이 의심되는데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 물 갖고서 농사도 갖고 벼가 괜찮을런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나중에 벼가 잘 자라도 이게 곡식이 오염되는 곡식이 아닌가. 하지만 세종시는 상황을 안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질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질 검사는 오염 원인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수질법 등에 근거해야 하는데 비료로 인한 오염은 관련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염된 물이 공공수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된다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서도 수질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세종시는 침출수가 유출된 땅 주인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오염 정도도 파악되지 않아 농민 불안이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충남 계룡과 예산, 금산, 논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시군은 천안과 아산, 공주를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었고 대전과 세종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시료습도 30에서 40%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주 안면도 개발 사업에 단독 응모한 KPIH에 대한 비공개 심의를 통해 사업 계획과 수행 능력, 자본 조달 계획, 재무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내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PIH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개발업체로 지난달 안면도 개발 사업 신청서와 보증금 5억 원을 충남도에 제출했으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스승의 날입니다마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 업무에 충실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모래 소독이나 회계 관리 등 잡다한 행정 업무까지 떠맡아 교육에만 전념하기는 어려운 환경인데요. 실태를 황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현정 교사. 2학년 담임을 하며 방과후 회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만 1억 원이 넘는데 방과후 교사 채용은 물론 급여 지급까지 정 교사가 담당합니다.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제대로 이 숫자가 맞아 떨어질까 이 고민을 먼저 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육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놀이터 모래 소독 업무를 교사에게 맡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지치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사의 본연의 업무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는 놀이터 모래 관리와 원어민 교사 숙소 계약, CCTV 설치 보수 등 수업과는 거리가 먼 일이 수두룩합니다.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대전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만족도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상담 생활지도가 교사 본연의 업무인데 과도한 행정 업무를 맡다 보니까 수업에 전념할 수가 없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 지역 교사 3,500여 명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유구일교 교각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40m 교각 아래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구일교에 1968년생 A씨 소유의 산타페 차량이 세워져 있지만 사망자의 신분증이 없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와 건널목 10m 이내 등이며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세종시는 또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해 시민이 위반 장소와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전에서도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시범 운영됩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최대 30%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카드로 지난해 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된 뒤 올해 대전을 포함한 11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말부터 광역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단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충남 도내에 공장을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 첨단 기술 또는 특허 보유 등 기술 품질이 우수한 기업, 기술 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 참여도가 높은 기업, 기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며 서류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오는 9월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해 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